자, 오늘은 수요 동사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처음 등장을 하는 개념이고요. 자, 이 친구를 내신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 동사에 관해서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설명을 먼저 보면 수요 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 동사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수여라고 합니다. 수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죠?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뭐를 수여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수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수여 동사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자, 표시를 해둘게요. 목적어를 몇 개 가진다고? 그렇지. 2개를 가진다. 이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를 2개로 가진다 라고 하면 우리는 형식으로는 몇 형식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4형식이라고 합니다. 4형식. 형식은 4형식이에요. 자, 우리 4형식 미리 알고 있죠? 적어볼까요?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순서대로 나오죠. 여기서 목적어 2개라는 것은 바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 두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면 이 두 목적어를 각각 우리는 간접 목적어, 영어로는 IO, 직접 목적어, 영어로는 DO라고 합니다. 자, 강의가 좀 짧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IO라고 하면은 약간 크게 해서 IO라고 하면 indirect, 그리고 O는 object라고 합니다. 자, indirect라는 말은 간접이란 뜻이에요. 간접. 그렇죠? 간접. object는 목적 혹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object라고 하죠. 그 친구로 있는 대상어라고 하진 않고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치면은 간접 목적어겠죠? 자, 그러면 간접이 아니면은 앞에 있는 in을 빼시면 돼요. 빼면 어떻게 돼요? direct가 되죠. 그렇지. direct object라고 하면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목적어라는 뜻으로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따서 IO는 간접 목적어, DO는 직접 목적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혹은 이 누구누구 자리에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무엇 자리에는 직접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 간접 목적어에게 이 자리에는 누가 위치한다? 주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주로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직접 목적어에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지 사물 혹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줄 수가 있다. 개념을 써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고 할 때 그 무언가의 자리에는 물체도 괜찮지만 추상적인 개념도 괜찮아요. 맞죠? 자,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익혀봅시다. 자, 예문이 있어요. 먼저 읽으면 I gave her. 나는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A flower. 무엇을? 꽃을 주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 보세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자, 계속 반복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끊어보시면 앞에 있는 친구가 간접 목적어 IO, 뒤에 있는 친구가 직접 목적어 DO가 될 거예요. 자, 해석 다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거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영어에서도 에게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예문도 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asked, 요청했다. me, 나에게 무엇을? a favor. favor이라고 하면은 자, 요런 뜻이 있습니다. 호의, 혹은 부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가 맞겠어요? 그렇지. 호의를 요청하다. 그게 바로 부탁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에게을 순서대로 맞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에게을. 그래서 나에게 부탁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예문에서 전부 다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를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대명사. 이거 원래 뭡니까? she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뭐가 왔어요? her. 간접 목적어도 목적어죠. 목적어. 그래서 her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했고요. 자,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주어였으면은 I로 썼을 건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지.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써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세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쓰는 것에 주의하자. 목적격으로 밝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여 동사. 이 동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여 동사는 무엇을 해주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여가 무슨 말이라고요? 준다고, 준다. 그래서 뭐뭐 해주다 혹은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형식에서 쓰이는 수여 동사의 대부분은 삼형식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해준다라는 이미지를 그냥 하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거꾸로 하다라고 쓰이는 삼형식은 사형식에서 쓸 때 해주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이 동사들 삼형식에서도 쓰이고 사형식에서도 쓰이는 동사들의 예시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cook 뜻이 뭐야? 요리하다. 사형식으로 쓰면 해주다가 추가된다 했죠. 해주다. 그럼 뭐예요? 요리해주다. 그렇지. 자, buy는 뭐예요? 사다, 구매하다. 사형식으로 쓰면 뭐겠어요? 사주다, 구매해주다. 그 다음 teach는 가르치다. 사형식으로 쓰면 가르쳐 주다. make는 만들다. 사형식이면 만들어주다. tell은 말하다. 사형식이면 말해주다. offer는 제공하다. 사형식으로 쓰면 제공해주다. bring은 가지고 오다. 사형식으로 쓰면 갖다주다, 가져다주다. send, 보내다. 사형식으로 하면 보내주다. 자,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전부 다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사형식 동사들입니다. 됐죠? 사형식 해석할 때는 뭐뭐를 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은 사형식 문장의 삼형식 전환입니다.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는 내신 문제의 100% 나옵니다. 내신 문제에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반대로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던지 이 두 가지 유형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사형식으로 쓴 문장을 삼형식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삼형식을 사형식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어 문장으로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민주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은 민주는 책을 나에게 주었다 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 되죠. 정확하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바뀐 거라고 하면 내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나에게는 파란색, 책을은 초록색. 그러면은 요거밖에 안 바뀌었어. 책을 나에게. 순서밖에 안 바뀌었죠.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여기 있죠. 전치사. 자, 여기다가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몇 개? 100개. 아주 중요합니다. 전치사를 이용을 해서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도식화를 해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민주 gave me a book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해석해 볼까요? 민주는 gave, 주었다. me, 누구에게? 나에게. 맞죠? 이 자리에 뭐뭐에게가 들어간다 했죠? 나에게. 무엇을? 책을 을로 써야지. 책을 주었다. 이거 뭐뭐를 누구누구에게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도식화한다 그랬죠? 이걸 어떤 그림으로 보자는 겁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왜 안 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자, 주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우리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문장 성분들은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는 그대로 써요. 보이죠? 민주 gave라고 하는 이 성분은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다만 아까 나에게 이 미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책을 이라고 하면 이 초록색으로.
자, 이 친구를 사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간접 목적어였던 친구는 뒤로 가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였던 책은 앞으로 와요. 자, 보입니까? 주어 동사 그대로 목적어끼리 크로스. 주어 동사 그대로 목적어끼리 크로스. 보이죠? 주어 동사는 그대로고 목적어끼리 크로스를 하는 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오고 목적어끼리 순서를 바꿔요. 자, 그런데 이제 뭘 추가하면 된다? 전치사를 추가를 하면 된다. 이 자리에 강조 표시를 해놨죠. 이 자리에 전치사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전치사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전치사를 추가하기 전에 요 그림을 보면 이 공식같이 써놓은 걸 보면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쌤, 제가 이거 잘못 썼죠? 4V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3형식 동사입니다. 이제 3형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내가 알기로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여기서 어떻게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가 왔습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요 직접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을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요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을으로 해석해요. 사실 4형식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요 친구는 3형식의 목적어예요. 왜냐? 3형식에서는 목적어가 한 개밖에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직접이니 간접이니 이런 말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목적어라고 불러요. 약간 이런 거죠. 우리 2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어라고 하는데 5형식에서는 보어를 무슨 보어라 그래요?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그럼 이 친구는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에서 목적어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런데 요 C, 이 보어는 무슨 보어겠어 그럼? 사실은 주격 보어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격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아요. 왜? 지금 이 형식 문장에서는 이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꾸며줄 녀석이 하나밖에 없거든. 주어라고 하는. 맞지? 그래서 따로 밝혀줄 필요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굳이 쓰자면 얘는 주격 보어, SC라고 쓰는 것이 맞다. 자, 그런 점에서 이 3형식 목적어인 목적어도 DO라고 써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하지만 간접 목적어라는 그 상대적인 반대가 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D를 밝히지 않는 것이지.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4형식에 있는 직접 목적어는 3형식의 원래 목적어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그냥 DO라고 적은 거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뭐라고? 전치사가 추가가 되어서 뒤에 간접 목적어였던 친구를 붙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 오른쪽 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총 4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인강 보고 계시면은 캡처라던가 그런 걸 해가지고 아니면 공책에 적어두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수요동사 그리고 그 수요동사와 어울리는 전치사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보려면 사실 요 가운데 거 있죠? for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랑 어떤 동사랑 어울리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왜? of는 종류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to로 가거든.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학원 다닐 때도 이 학원의 영어 선생님들이 이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뭐 문법이라는 것이 그 10년, 20년 사이에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방법을 쓰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의 앞 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M, B, C. 자, 여기선 통으로 get, find. 자, 떠오르는 거 있죠? M, B, C. 자, 이거 비하 발언 아닙니다. 단지 암기를 쉽게 하려고 MBC 개판이라고 하죠. MBC 개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for이라는 전치사랑 쓰는 수요 동사가 뭐 있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기 너무 쉬워집니다. MBC 개판. 자, 역시 여기에 적혀있는 단어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 단어들만 알아두어도 내신에서 충분히 선방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MBC 개판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누구다? make. make가 M을 대표한다. make. 그 다음 B 차례죠. 총 2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일단은 중학 수준에서는 요 2가지. buy와 build. 자, 해석해 볼게요. make는 뭐다? 만들다 아니라 그랬죠? 수요동사니까 만들어주다. 역시 3형식으로 바뀌면 그냥 만들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만들어주다. buy는 뭐야? 사주다.
build는 뭐겠어요? 좀 지어주다가 되겠죠. 지어주다. 자, 그 다음 C. cook, 요리해주다. choose는 선택해주다, 골라주다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get, get판에서 get을 담당하는 이 get은 가져다 주다. find는 뭐겠어요? 찾다가 아니라 찾아주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MBC 개판. MBC 개판. 오케이.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은 여기 of를 보겠습니다.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뭔가 이 동사들의 느낌이 엄청 비슷할 거예요. ask는 뭐예요? 물어보다도 괜찮지만 요청하다. 요청하다. inquire는 요구하다. demand도 요구하다. 얘네들은 전부 요청, 요구 요런 느낌의 동사들은 of랑 씁니다. of. 그렇죠? 요청하고 요구하고 요 정도의 느낌은 전부 다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담당한다. 요건 뭐 어려울 거 없죠? 사실은 이 inquire하고 demand도 안 나올 거예요. 약간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오면 어떡하지? 눈여겨만 보세요. 요거 요구하다라고 해석되는 요 친구들이 또 of랑 쓰이는구나.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수요 동사들, 나머지 동사들은 다 to랑 쓰거든요. 자, 그래도 적어놨으니까 뜻은 한 번씩 보면 give는 말 그대로 주다, send 보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show 보여주다, 써주다, 제안해주다, 읽어주다, 건네주다, 가져다주다, 지불해주다 등등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뭐랑 쓴다? to랑 쓴다.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MBC 개판. 여기에 쓰이는 동사들은 전치사 for과 어울립니다. 되셨죠? 자, 사형식은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거 5개의 예문이 있는데 주어하고 동사는 미리 표시를 해둘게요. 자, 여기 주어, 동사. 그 다음 동사 먼저 나왔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지금 여기 사용을 한 요 동사들 전부 다 수요 동사네요. 뭐지? 보이죠? 수요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명사들은 순서대로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둘이 크로스를 해가지고 중간에 전치사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직접 목적어인 English를 먼저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 teaches 그대로 씁니다. English 그리고 us 이렇게 써두세요. 그리고 중간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teach는 뭐였죠? 아까 MBC 개판 요 중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요구하다, 요청하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쓴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to를 쓴다. 자, 다음 직접 목적어인 the story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간접 목적어인 you를 오른쪽에 쓸게요. 사이에 뭐 들어간다? 전치사 들어간다. 동사는 tell. tell은 아까 MBC 개판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니면은 요청하다, 요구하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다? to를 쓰면 된다. 물음표. Did she tell the story to you? 이렇게. 다음, Can you bring m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가져다 줄래? 라는 요청이에요. 자, 여기서 a cup of coffee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먼저 쓸게요. Can you bring a cup of coffee? 자, 이번에 bring을 썼네요. MBC 개판에서 B에 bring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뭐다? 얘도 to랑 쓰면 된다. To me. 나에게 가져다 줄래? 그 다음 직접 목적어인 on 이메일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 간접 목적어인 me를 뒤에 써두고요. 중간에 전치사 추가할게요. send, 보내다. 뭐야? 내가 이거 예시를 너무 잘못 가져왔네요. for 들어가는 게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역시 보내주다. MBC 개판에 없죠? 그러니까 to를 쓰고요. 자, 마지막 거는 딱 보입니다. ask 있네요. 아까 이거 뭐랑 쓰기로 했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of를 쓰기로 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시고요. a favor. 그 다음 me를 전치사 뒤에 붙여주면 된다. 자, 할 수 있겠죠? 그냥 크로스 했어. 순서만 이렇게 크로스 했습니다. 크로스를 하고, 크로스를 하고, 크로스를 하고, 그러고 중간에 전치사 추가. 순서 크로스하고 전치사 추가. 너무 쉽죠? 그지? 자, 이 반대도 있다 그랬죠?
3형식 플러스 전치사 간접 목적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4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4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순서를 바꿔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대상이 있는 3형식을 대상이 있는 3형식 이 누구누구에게라는 대상은 전치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요거야. 3형식에 대상이 추가된 이 대상은 요걸로 나타낸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3형식은 4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즉 3에서 4로, 4에서 3으로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한다. 자, 여기 공통적으로 제일 뒤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는 게 더 쉽죠. 역시 주어 동사에서 끊겼습니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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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뭐가 된다? 목적어. 목적어는 근데 우리 뭐라 한다? 직접 목적어. 얘도 직접 목적어. 이 친구도 직접 목적어. 얘도 직접 목적어. 얘도 직접 목적어가 되겠다. 자, 순서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한다? us. 요 녀석을 먼저 쓰면 돼요. 어떻게 된다? should, us. 그리고 직접 목적어인 some pictures를 적어주면 된다. 자, 이것도 쉽죠? me, some screws. 너무 해석을 안 했나? 자, 첫 번째, my grandma. 할머니께서는 showed, 보여주셨습니다. some pictures, 사진 몇 장을 to us, 우리에게. 그렇죠? 두 번째, go get. 자, 동사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면은,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면 가서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go get some screws for me. 나한테 나사못 좀 몇 개 가져다 줘.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they built an accommodation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랄까 살 곳, 잠시 쉴 곳, 휴식처, 피난처를 마련을 했다. 수용시설을 지어주었다 라는 말이네요. 자, 지어주었다. 아까 MBC 개판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for를 쓴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간접 목적어였던 the poor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직접 목적어인 an accommodation 을 뒤에다가 쓰시면 된다.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게 메리트죠. 자, 그 다음 이것도 he gave me, 나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an invitation. invitation이라고 하면은 초대장이에요. 나한테 초대장을 주었다. 다음, 그대로 my friend, 친구가 found, 찾아줬습니다. 누구에게? me, 나에게. 무엇을? my wallet, 나의 지갑을 찾아주었다. 진짜 별거 없죠. 차라리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자, 얘도 전치사만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기타 유형들이 있어요. 또 다른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 배열이에요. 단어 배열.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형식 문장이랑 4형식 문장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차이면 순서면 뭐다? 4형식이다. 하지만 직접 목적어, 즉 그냥 목적어가 먼저 오고 전치사 하나 들어간 다음에 간접 목적어 들어간다. 그럼 이건 3형식이라 그랬죠. 차이가 뭐야? 그렇지. 전치사가 있냐 없냐.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전치사가 있냐 없냐. 자,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old a funny story she us. 전치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몇 형식으로 써라? 그렇지. 4형식으로 써라. 자, 주어 she, 동사 told,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가 먼저 온다 그랬지? us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 funny story,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요 문장에서는 전치사가 있습니까? 있네요. 여기 for. 그럼 뭘 써라? 3형식으로 써라 이거지. 3형식 적겠습니다. 3형식. 자, 3형식 순서대로 주어 동사 나열해 볼게요. 주어 she, 동사 boat. 자, 뭘 먼저 쓴다? 에게가 아니라 무엇을? flowers. 이렇게 먼저 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라고 쓰려면 3형식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for, 누구에게? me, 나에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She bought flowers for me. 나를 위해서 꽃을 사다 주었다. 자, 그리고 오류 찾기 유형도 있습니다. 오류 찾기. 자, 에게을 순서대로 나온다면 4형식이에요. 4형식은 전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쌤은 taught, 가르쳐 주었다. to me, 나에게.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여기서 to를 삭제해 주세요. 두 번째,
Let's write. 써주자. Some letters. 몇 가지 편지를. 자, 이번엔 뭐가 먼저 왔어? 을을이 먼저 왔죠. 그럼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3형식에서 누구누구에게를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전치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어울리는 전치사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뭐가 필요합니까? 동사 확인하세요. write. MBC 개판입니까? 아니죠. 요구하다, 요청하다입니까? 아니죠. 그럼 뭘 쓴다? to를 쓴다. 그래서 to her 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We teach. 우리는 가르쳐준다. To old people. 나이 든 사람들에게 how to read Korean. 한국어를 읽는 방법을.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에게라는 해석이 먼저 왔죠. 그럼 몇 형식이다? 4형식이에요. 4형식. 4형식일 때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요. to 또 빼주세요. 자, 되었죠? 이 4형식, 3형식 문장 전환을 이용을 한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이 단어 배열 그리고 오류 찾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 4형식은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해주다. 에게가 먼저 온다 했죠?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 무엇을 요 순서로 온다 그랬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이 강의 내내 나는 에게, 을 요 순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3형식은 요거 순서 바뀐다 그랬죠?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대신 요 가운데다가 뭘 추가한다? 전치사를 추가를 해준다. 자, 문장 성분의 위치를 보시고 형식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간접 목적어가 먼저 왔네. 몇 형식이라고? 4형식이라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네. 몇 형식? 3형식이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알겠죠? 특히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유무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4형식 그리고 3형식 서로 간의 문장 전환은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